차 문이 열리던 순간 세 남자의 그림자가 어둠을 삼켰죠. 욕망은 이유가 되었고 돈은 핑계가 되었어요. 그날의 숨결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치는 그 골목, 그 바람 속 어딘가에 그 밤의 잔향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 공기엔 아직 여름의 잔열이 남아 있었죠. 청담동 골목 어귀, 일식집 간판 불빛이 서서히 꺼지며 사장의 하루가 끝나갑니다. 한도윤은 주방에 칼을 정리하고 마지막 잔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그는 퇴근길에 전화를 걸었죠. 아내 정서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리자 피로가 녹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유리창 밖 어둠 사이에서 낯선 시선이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차에 올라 시동을 걸던 순간 무언가가 조수석 문을 덜컥 열었죠. 그냥 잠깐이면 돼요. 낮은 목소리, 차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도윤이 몸을 돌리기도 전에 허벅지를 찌르는 냉기가 파고들었죠. 피가 번져나가며 시트가 젖었어요. 그 찰나의 비명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골목의 네온은 무심히 깜빡였고 차는 부드럽게 후진하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죠. 운전석에선 강희준이 웃음을 삼켰어요. 이제 됐다. 뒷좌석엔 윤관호와 장호민이 몸을 낮췄고 핸드폰 불빛이 한 줄기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은 인간이 아닌 그림자였죠. 차 안은 피와 숨결이 엉겨붙은 감옥 같았어요. 강희준은 조용히 손목 시계를 봤죠. 밤 11시 40분. 지금부터 우리가 주인이다. 그의 말은 마치 주문 같았어요. 윤관호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현금을 세며 킬킬거렸고 장호민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죠. 이 돈이면 일주일은 왕처럼 살겠다. 한도윤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집에 도착하면 딸아이의 잠든 손을 잡으려 했는데 그 손끝이 멀어지는 듯했죠. 차는 강남의 불빛을 벗어나 아무 표지판도 없는 남쪽 도로로 미끄러졌어요. 새벽 도로는 고요했어요. 차창 밖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도윤의 의식은 피로와 공포 속에서 흔들렸죠. 뒷좌석의 윤관호가 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말했다요. 비밀번호 뭐야? 대답이 없자 강희준이 손목을 비틀었죠.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고 결국 도윤은 입술을 떨며 숫자를 말했어요.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엔 이상한 평온이 스쳤어요. 마치 오래 기다린 열쇠를 얻은 아이들 같았죠. 이제 골프장 계약금이라 치자. 윤관호는 피해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장은 정중했고 이모티콘 하나 없이 단단했죠. 정서연은 그 메시지를 받고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 남편은 돈 문제에 신중했기에 이상했지만 피곤한 목소리가 떠올라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죠. 그 결정이 마지막 연결이었어요. 그녀는 그때까지 남편이 이미 손이 묶인 채 낯선 도로 위에서 눈을 감고 있던 걸 몰랐죠. 차는 대전 인근 휴게소에 멈췄어요. 이주는 조심스럽게 트렁크를 열고 주변을 살폈죠. 아무도 없었어요. 윤관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요. 이거 진짜 괜찮을까? 이주는 짧게 대답했어요. 벌써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았죠. 도윤은 어둠 속에서 겨우 숨을 고르며 묻었어요. 제발 가족에게만 연락해줘요. 그러나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날이 밝아오자 공범들은 차를 세워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입구마다 그들의 그림자가 카메라에 찍혔죠. 장호민은 카드 비밀번호를 몰라 몇 번을 틀리다 욕을 퍼부었고
윤관호는 차에서 대기하며 시트를 두드렸어요. 그때 이주는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지우며 웃었어요. 이제 우린 완벽해. 하지만 완벽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CCTV의 눈은 이미 그들의 이름 없는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었죠. 도윤은 끈이 묶인 채로 트렁크에 갇혀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몸을 움직이면 철판이 울렸고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와 섞여 기이한 울림을 만들었어요. 그는 눈을 감은 채 아내의 이름을 중얼거렸죠. 서연아, 미안해. 그 한마디는 트렁크 속에서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강희주는 백미러로 그 떨림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눈빛엔 인간의 온기가 사라졌어요. 홍성 인근 야산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흙냄새가 짙어졌죠. 이주는 차를 멈추고 문을 열었어요. 이제 내리자. 도윤은 휘청이며 내려섰지만 다리에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장호민이 뒤에서 밀어붙이며 말했다요. 끝내자. 윤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삽을 꺼냈어요. 그때 도윤이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쳤죠.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외쳤어요.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안개 속으로 흩어졌죠. 비탈 아래 돌무더기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도윤은 다리가 꺾였어요. 숨이 가빠왔고 눈앞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었죠. 강희주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요. 넌 운이 없었어. 윤관호는 돌아서려 했지만 장호민이 그를 붙잡았어요. 이제 끝내야 돼. 그 말과 함께 장호민의 손이 도윤의 목으로 향했어요. 울음 섞인 숨, 비명, 그리고 침묵. 빗방울이 떨어지며 흙을 덮기 시작했죠. 그들은 시신을 묻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며 흙을 굳혔죠. 윤관호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진짜 괜찮을까? 강희주는 땅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그 한마디가 가장 무서운 진실이었죠. 장호민은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울었어요. 그러나 그 눈물엔 후회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의 운명은 이미 묻혔어요. 며칠 뒤 정서연은 남편의 연락이 끊기자 경찰서로 향했어요. 수사팀의 하진우 형사는 차분히 질문을 이어갔죠. 마지막 통화 내용이 뭐였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어요.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형사는 침묵했죠. 그 말 안에 이미 답이 있었거든요. CCTV를 돌려보던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면 속 낯선 남자 셋이 피해자의 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좁혀졌어요. 카드 사용 기록, ATM 영상, 목격자의 진술이 하나로 이어졌죠. 하진우 형사는 피의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며 말했다요. 이놈들 생각보다 치밀해요. 하지만 그 치밀함은 오래가지 않았죠. 홍성 근처 모텔에서 주범 강희준의 흔적이 발견됐고 그의 여동생 강소미가 경찰에 출석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요. 오빠가 이상했어요. 자꾸 돈 얘기만 하고. 그 말이 수사의 문을 열었죠. 하진우 형사는 강소미의 진술을 듣고 즉시 추적팀을 꾸렸어요. 그가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떨었죠. 부산. 친구 집이요. 그 짧은 대답이 모든 방향을 바꿨어요. 형사는 바로 수사망을 좁혔고 그날 밤 부산의 낡은 고시원 복도 끝에서 강희준이 붙잡혔어요. 그는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 조사실 안공기는 무겁고 끈적했어요. 형광등 아래 강희준은 손목에 피멍을 문질렀죠. 후회 안 해요. 하진우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후회라. 우린 그냥 해본 거예요. 가진 자들이 누리는 걸 우리도 한 번쯤 누려보고 싶었다. 그 말에 형사의 눈빛이 식었죠. 그 대가가 사람 목숨이었단 걸 알아요. 이주는 피식 웃었어요. 그 사람 이미 끝난 세상에 살았어요. 동시에 홍성경찰서에는 자수 전화가 걸려왔어요. 장호민의 목소리는 떨렸죠. 우리가 그랬어요. 그는 스스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어요. 윤관호는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며 고개를 들지 못했죠. 수사실 바닥에는 그들의 신발 자국이 빗물처럼 남았어요. 그 흔적이 바로 증거였죠. 세 사람의 진술은 서로 달랐어요. 강희준은 계획이었다고 말했고 윤관호는 우발이었다 했죠. 장호민은 울부짖으며 고백했어요. 살리려 했어요. 근데 이미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머리를 감쌌죠. 경찰의 기록지는 빠르게 채워졌고 사건의 퍼즐은 피 냄새와 함께 완성되어 갔어요. 도윤의 시신은 야산의 젖은 흙 속에서 발견됐어요. 형사들이 비를 맞으며 삽질을 이어갔죠. 그 순간 한 형사의 손끝에 부드러운 천이 닿았어요. 바로 피해자의 셔츠였어요. 시신이 드러나자 모든 이가 숨을 삼켰죠. 도윤의 얼굴은 고요했어요. 마치 여전히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죠. 그러나 그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절규였어요. 정서연은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무너졌어요. 하진우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는 그날 밤 수사 기록 위에 커피를 쏟고도 닦지 않았어요. 이건 흔적이 아니라 죄야. 그 한마디가 기록의 마지막 줄에 남았어요. 그녀는 울며 손끝으로 남편의 이름을 쓰다 멈췄죠. 한도윤, 그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울림이 되었어요. 재판정에서 세 사람은 서로 눈을 피했어요. 검은 정장, 굳은 입술, 식은 조명 아래 그들은 한때 친구였던 얼굴을 외면했죠. 판사는 물었어요. 왜 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죠. 강희준이 입을 열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먼저 버렸어요. 그 한마디에 방청석이 술렁였죠. 하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냉철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한 사람의 세상을 끝냈군요. 선고는 짧았어요. 피고인 강희준 무기징역, 윤관호 징역 25년, 장호민 징역 20년. 도윤의 가족은 울었고 형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의 공기에는 이상하게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법정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를 감쌌어요. 그것이 눈물인지 빛인지 아무도 구분하지 못했어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강희준은 여동생 강소미를 마주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죠. 오빠, 왜 그랬어? 그는 잠시 웃었어요. 그냥 한 번쯤 세상이 우리를 봐줬으면 했어. 그 말은 허공에서 꺼져갔어요. 소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어요. 이제 아무도 널 보지 않아. 그 말이 그의 심장에 마지막으로 남았죠. 밤이 내려앉은 청담동 거리엔 새 간판이 걸렸어요. 도윤스시. 정서연이 남편의 이름을 걸었죠. 그 불빛은 이전보다 더 희미했지만 따뜻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몰랐죠. 그러나 그 빛 아래엔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누군가의 사랑이 아직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진우 형사는 사건 종결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밤새 켜져 있던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바랬죠. 책상 위엔 피해자의 지갑, 그리고 찢어진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사람은 구속됐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거리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은 채 도시는 또 평온을 가장했어요. 정서연은 매일 밤 남편의 노트를 펼쳤어요. 거기엔 빽빽한 글씨로 레시피와 손글씨가 남아 있었죠. 간장 비율은 2, 1, 1. 불은 약불. 평범한 문장들이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 했어요. 이건 내가 좋아하던 맛이었죠.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주방 불을 켰죠. 불빛 아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삶이었어요. 도윤의 가게는 천천히 다시 손님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손님이 물었죠. 이 가게 이름 혹시 이유가 있나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누군가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깊은 그림자가 있었죠. 그녀의 귀엔 늘 그날 밤의 공기 소리가 맴돌았어요. 멀리서 바람이 스칠 때마다 트렁크 속의 숨결이 되살아나는 듯했죠. 한편 교도소의 강희주는 창문 너머로 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벽시계를 봤죠. 시간은 멈춘 듯 흘렀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살려달라던 목소리, 아직 들려요. 옆 침상에서 윤관호가 몸을 돌렸어요. 그 소리, 나도 들었어.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벽은 그들의 죄를 대신 들고 있었다. 감방 안 공기가 식어갔어요. 장우미는 정신병동으로 이송됐어요. 눈은 비어 있었죠. 우린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간호사는 그의 손목에 새겨진 흙자국을 닦으며 물었죠. 왜 그랬어요? 그는 웃었어요. 그때 비 냄새가 참 좋았어요. 대답은 엉뚱했지만 그 안엔 광기가 스며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 그것은 울음보다 조용했죠. 시간이 흘러도 사건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잠깐 다뤄졌던 그날의 제목은 청담동 가장 살인사건. 사람들은 며칠간 분노했지만 금세 잊었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하지만 하진우 형사는 잊지 않았어요. 그는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도로 옆 풀숲에 앉아 담배를 꺼냈죠. 그날의 공기 냄새 아직 남아있네. 그가 앉은 자리엔 풀잎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그 냄새는 피와 같았고 기억과 닮았죠. 그는 눈을 감으며 상상했어요. 도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미소를 지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마음 한편에서 죄책이 바람처럼 스쳐갔죠. 사람을 잡는 일보다 그 사람이 남긴 공기를 붙잡는 게 더 어려웠어요. 밤늦게 가게 문을 닫던 정서연은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은 예전과 달랐어요. 눈 밑엔 그늘이 지고 미소는 억눌린 듯 했죠. 하지만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 쉬어요. 도윤 씨, 그 말 뒤엔 정적이 남았고 그 정적이 곧 사랑의 형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새벽 청담의 골목에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도로 위 가로등은 번쩍이며 꺼졌다 켜졌죠. 누군가의 숨결 같았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형사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바람이 불었죠. 그 바람 속엔 오래된 목소리가 실려 있었어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 존재했어요. 공기가 떨렸고 밤은 고요히 흔들렸어요. 시간은 흘러 모든 것이 잊히는 듯했지만 그날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도윤의 이름이 걸린 간판은 빛을 잃지 않았어요.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당신이 남긴 세상, 아직 지켜지고 있어요.
그 순간 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불빛이 흔들렸어요. 공기가 울렸죠.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비가 내리던 저녁. 하진우 형사는 사건 기록 마지막 장을 천천히 덮었어요. 종이 냄새와 잉크가 뒤섞였죠. 그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흘렀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한도윤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가족에게만 전해주세요. 그 부탁이 귓가에 다시 울렸죠. 형사는 고개를 숙이며 담배를 껐어요. 그 불빛이 서서히 꺼지며 어둠에 잠겼어요. 정서연은 잠들지 못한 밤마다 의자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냄새가 이상하게 익숙했죠. 그녀는 조용히 불을 켜고 식탁 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현실은 싸늘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닦으며 말했다요. 도윤 씨, 아직 여기에 있죠? 그 목소리엔 흔들림이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그 말을 따라 미세하게 떨렸죠.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소음은 잠들었어요. 청담동의 불빛들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 아래를 걷는 사람들은 아무도 위를 보지 않았어요. 하진우는 혼자서 골목을 걸었죠. 신호등이 깜박이며 색을 바꿀 때마다 그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다니,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그 문장을 갈라 삼켰죠. 교도소의 강희주는 독방에 홀로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톱 밑에 흙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는 벽을 손끝으로 긁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우린 단지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이미 썩어버린 공기 속에 묻혔어요. 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간만이 천천히 그를 감싸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윤관호는 매일같이 꿈을 꿨어요. 어두운 트렁크, 빗소리, 누군가의 숨결. 그 꿈속에서 그는 손을 뻗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그만 좀 나와. 그는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됐죠. 죄의 울림은 잊히지 않았어요. 그 울림은 그의 폐 속에서 진동하며 하루를 갉아먹었어요. 정서연은 새벽마다 스시를 쥐었어요. 칼끝에서 빛이 반짝였고 그 순간마다 그녀는 남편의 손동작을 떠올렸어요. 이건 균형이 중요해요. 그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죠. 그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손끝을 다듬었어요. 날이 무뎌지면 다시 갈았고 그때마다 유리창 밖에선 빗방울이 흘렀어요. 그건 마치 그가 여전히 곁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사건을 잊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청담의 그 골목, 그 밤의 냄새, 그 소리. 모든 건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죠. 하진우는 다시 현장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고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정적 속에서 들려왔어요. 괜찮아요.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 그건 도윤의 여운 같았어요. 정서연은 간판 불을 껐어요. 가게 안은 조용했죠? 남편의 사진 앞에 향을 올리고 천천히 의자를 돌렸어요. 당신이 남긴 세상,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가게 안 공기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냄새가 스쳤어요. 간장의 향, 불의 온기, 그리고 한 사람의 온도.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었죠. 그날 밤 도시의 모든 불빛이 하나씩 꺼졌어요. 빗소리가 잦아들자 어딘가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죠.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기억의 울림이었어요. 하진우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남겼어요. 모든 폭력은 이유가 아니라 핑계였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죠. 잉크가 번지며 글자가 흐려졌어요. 하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맑았어요. 빛이 다시 골목 위로 떨어졌죠. 도윤의 이름이 걸린 간판은 서서히 새벽빛을 받으며 반짝였어요. 정서연은 조용히 그 불빛을 올려다봤어요. 괜찮아요. 이젠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그 순간 공기가 울렸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어요. 아니, 이해로 돌아갔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